여러분 반갑습니다. SFC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성욱 간사입니다. 앞서 발제하신 분들 이어서 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코로나19 시대 기독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해결책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저는 지금 이런 훨씬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 뒤에 이제 발제하시게 될 분들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조사 내용에서 볼 때 400명의 전국 대학생을 조사한 내용에서 기독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기독 대학생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 대학생 257명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독 대학생들이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교단체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그 변화는 어떠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독 대학생들의 생활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한 4가지 항목에서 질문을 했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은 기독 대학생들이 비기독 대학생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거나 또 우울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해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 대학생들 중에서 유독 매우 힘들어하거나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물음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자기 성찰과 자기 공부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답변들도 일반 대학생과 기독 대학생 공이 높은 답변을 했습니다. 기독 대학생들이 특히 높게 답변한 것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MZ세대의 특징이 잘 드러난 응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중심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생각보다는 또 의외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평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기독 대학생들이 기독 대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독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더 부정적이거나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한 항목에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은 필요 없다. 탈종교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 대학생들의 답변을 보면 종교의 필요성을 평소에 느낀다,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이 73.8%였던 것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6.2%였는데 기독 대학생들의 답변에서 26.2%가 일상에서 종교가 필요 없다.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신중하게 살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의 항목을 또 질문을 했었는데 두드러지게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캠퍼스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기독 대학생에 비해서 기독 대학생들이 더 힘들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 대학생들은 캠퍼스를 누리고 싶어하는 갈증이 비기독 대학생들에 비해서 더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업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높게 밝게 대답한 편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받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었죠. 기독 대학생과 비기독 대학생을 비교했을 때 기독 대학생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은 기독 대학생과 비기독 대학생 둘 사이에 큰 차이를 좀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오프라인 반, 온라인 반, 이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모임과 훈련 여러 가지들을 구성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옴니라이프라고 하는 개념을 일전에 어디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상에서 오프라인과 모바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에서 제3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시선을 주고 싶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한 항목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에게 기독교는 참 비루하다, 거리두고 싶은 사기꾼 같다, 그런 이미지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종교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을 때 더 불신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75%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사태 있기 전의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면 훨씬 더 심각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엠브레임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대부분 우리 사역자들은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단적인, 비윤리적인, 이중적인, 배려가 없는, 부패한, 사기꾼 같은, 배타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단어들을 우리 기독교인 이미지와 매칭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하나 이야기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헤어샵을 갔는데 2년 동안 다니던 헤어샵입니다. 한 번도 저에게 직업을 묻지 않았었는데 미용사께서 이렇게 저에게 직업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 교회 목사입니다. 대학교에 있는 선교단체 간사입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제 책이 출간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둘러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씩씩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했던 것 회개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차별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 처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주류적인 정서, 가르침과 교회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생각이 굉장히 엇물리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교회가 고민해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는 답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더 많았지만 잘한 일이라는 답변에 있어서 기독 대학생들이 비기독 대학생들에 비해서 그래도 2배 가까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크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 대학생들이 그나마 일반 비기독 대학생들에 비해서 높은 감정 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및 신앙생활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골방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전 조사를 살펴보면 그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는 종교를 더 찾게 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종교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필요에 대한 고민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엄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기독 대학생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대로 신앙서적 독서가 순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골방과 골방들을 초연결할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경건 생활에 대한 점검, 체크에 대해서 온라인 상황, 초연결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좀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역자 입장에서 해봤습니다. 선교단체 접촉 실태와 관련해서는 이공학번들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겠습니다. 거의 90%가 이공학번은 선교단체를 접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나마 선교단체를 접촉한 친구들이 있고 그 와중에 또 선교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선교단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22%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성장에 대한 답변, 신앙훈련을 받고 싶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촉은 줄어들었지만 소수라도 신앙성장, 자기 성장에 관심 많은 세대니까 신앙성장, 신앙훈련을 잘 할 수 있다. 선교단체는 이런 이미지를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대학생들 257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57명을 조사했을 때 자신의 소속 단체에 대한 만족도 엄청 높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들이 잘 대처했다고 하는 답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한 257명은 자신의 선교단체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멤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이나 공동체 모임이나 혹은 또 단체 자체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될 때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60에서 7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부정적으로 보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는 유보적인 의사를 보인 20, 30%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오히려 좀 유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27명은 지금 이미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혹은 유보적으로 답변한 친구들은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우리 선교단체에 계시는 간사님들께서는 유심히 좀 챙겨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볼 때 해석을 하자면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친밀한 교제에 대한 필요, 욕구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병행하는 그 어느 지점에서 모임들을 잘 구성해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신앙생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무서워도 예배는 드리고 싶고 교제도 활발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 대학생 176명에게 물었는데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교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선교단체 대학생 248명에게 4가지 정도를 물었는데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지금 주일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참석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84.7%나 되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84.7%가 참석했다라는 것에서 한편으로는 저도 목사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교회를 향해 예배나 모임 자제를 강하게 요청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6가지 항목을 물었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감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을 크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답변이 74.6%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이 줄어들어 교제를 못해 아주
많이 아쉬웠다고 하는 답변이 84.4%로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활동이 줄어들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는 답변도 51.2%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줄어들고 교제를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한편으로 시간에 여유가 주어져서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을 우리 기독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답변 10명 중 4명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10.5%였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우리가 더더욱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상에 정부가 교회의 종교 집회 자제 또 소규모 모임 중지 등의 권고 조치를 하는 것과 종교의 자유 침해하느냐 여부를 물은 것에 대해서 앞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기독 대학생들에 비해서 기독 대학생들의 답변이 종교 침해가 맞다는 것에서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꾸로 침해가 맞다라고 대답은 기독 학생들이 30%에 가까웠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기독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비기독 학생들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는 방식에 기독 대학생들의 평가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우리 사역자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 대학생의 개인 영성 추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초연결 상황에서는 이 추세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관심이 큰데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면 오히려 좀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데이터를 살피면서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이미지의 급추락이 기독 대학생에게 미칠 악영향의 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현재의 실태를 재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주류의 정서와 기독 청년 대학생들의 정서가 서로 잘 맞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고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대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보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로 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물으면 시도했던 것들을 제대로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답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Z세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그들 시대에 답을 그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좀 풀어내는 작업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 D 순서에 제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채널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